자, 최근에 미국 대선 10번 중에 9번을 맞춘 쪽집게 교수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긴다고 발표했어요.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선 예언가라고 불리는 앨런 리크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대권 13개 열쇠 모델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어요. 집권당의 입지, 대선 경선, 후보의 현직 여부, 제3후보, 단기 경제성과, 장기 경제성과, 정책 변화, 사회 불안, 스캔들, 외교 군사 실패, 외교 군사 성공, 현직자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 1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1860년대 이후 미국 대선 추세를 역사적으로 분석했는데, 집권당이 8개 이상에서 유리하면 대선에서 승리하고 반대로 집권당이 6개 이상에서 불리하면 패배한다라는데, 해리스는 13개 중에 8개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갖다가 대선 추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13개 중에서 8개에서 해리스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해리스에 맞설 후보가 없다라는 점도 유리한 요인이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제3후보가 없다라는 점, 또 장기 경제 성과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해리스의 불리한 점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2018년 중간선거보다 하원 의석이 줄어든 점, 해리스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라는 점 등이 불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크트먼 교수는 레이건 당선 등 10차례에 걸쳐서 대선을 예측했는데 대부분 다 맞췄고,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와 엘고가 붙었을 때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이 벌어진 2000년 대선 하나만 맞추지 못했어요. 그때도 엘고가 W. 부시보다 월등하게 표를 더 얻었죠. 그런데 선거인단에서 졌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해리스가 급속도로 세를 모아가고 있고, 해리스가 나와도 대선에 문제 없다,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던 벤스 부통령 후보가 기습 공격을 당한 느낌이다라고 허를 찔렸다고 기자들 앞에 털어놨어요. 해리스는 훨씬 더 젊고 향후 바이든이 당했던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에 대한 공격할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리스에게 지금 2천억 불이 넘는 돈이 모이고, 또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도가 35%에서 43%로 올라갔고, 트럼프는 40에서 36%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선 전문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에 보면 트럼프가 평균 47.9, 해리스가 4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8월이 되면 이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남아있죠.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22일 열리는데 여기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 앞서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한 1.8% 정도 전국 평균에서 앞서가고, 또 확실하게 확보한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도 해리스 226, 트럼프 251로 앞서가는데,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지금 그것이 한 보름쯤 지나면 가닥이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이든과 일본이 기시다 정권이요, 바이든이 물러가기 전에 주일 통합군 사령부를 만들고 거기에 지휘권을 넘겨주고 해구산을 문서화했어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가진 5만 명의 지휘권을 떼가지고 연내 주일 통합군 사령부를 만들고 거기에 넘겨주고, 그리고 해구산에 대한 공동문서도 지금 연내 작성을 해준다. 미국의 국방사 70년에 있어서 획기적인 군사 관계를 지금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바이든이 일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군사사령부를 새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이요, 한반도에서 정쟁이 났을 때, 자, 전면전이 발발하면 수백만 명이 죽고 경제적 피해도 4조 달러, 5,527조가 될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첫 해 글로벌 총생산 세계 GDP가 3.9% 감소하고 반도체 등 주요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2배가 넘는 피해를 가져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전쟁의 피해 양상이 매우 심각할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푸틴의 북한 방문 등을 통해 냉전 파트너십이 부활되고 새로운 방위 협정이 체결되어 세계의 위험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전면전이 발생할 때 수백만 명이 죽고 첫 해만 4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 GDP 3.9%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한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4%지만 지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1.5%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것보다도 더 클 거다. 수도권에만 2,600만 명이 살고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의 81%, 전체 제조업의 34%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항을 통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바쁘다고 합니다. 중국, 유럽, 일본, 미국에 수출되는데 세계 30대 기업에 속하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 반도체의 41%, 낸드 메모리 33%를 생산한다고 해요. 위승락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 전문가죠. 한반도에서 몇 년 안에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30%고 이런 충돌은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고 이 블룸버그에 언급했어요.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느끼면 핵 공격을 할 수 있고 북한은 한 9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이 20개, 30개 있다 할 때 북한이 이미 100개쯤 있을 거라고 몇 년 전부터 말을 했죠. 자, 전면전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가 37.5% 위축이 되고 중국도 GDP 5%, 미국도 GDP 2.3%가 줄어들고 세계는 3.9%가 줄어들고, 자, 그러면서 결국 김정은이가 죽고 북한이 폐허가 되고 끝날 건데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선이 외국에서 지금 미국 대선 국면에 한국의 전면전 발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